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1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배당금이 입금되는 기간이잖아요.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각자 개별 배당 통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배당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이제 받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당금이 증권계좌에 입금되면 무조건 출금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소비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적금 혹은 다른 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시던 절대 배당금으로 주식을 재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께서는요, 미쓰리 그래도 좀 사놓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실 텐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이야기만 해드리면 저는 증권 계좌는 입금 계좌가 아니라 수익금을 출금해야 되는 계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식을 하는 거지 미쳤다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증권 계좌에다가 입금만 하려고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증권 계좌에서 출금하는 그 명분이 매매를 해서 수익금이든 아니면 배당을 받은 배당금이든 아니면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더 받아서 그걸 팔아서 판매한 그 금이든 원금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증권 계좌에 넣은 그 원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생겨낸 그 돈을 출금하는 게 바로 저는 증권 계좌고요. 그런 증권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들어오면 출금하셔서 사용하십시오. 이미 미쓰리가 목표 수익률 내줘서 매도했는데 배당금 들어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요.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쓰리가 책임지고 수익 내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매도해서 수익금 챙기면 되는 거고 일단 지금 들어온 배당금은 무조건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웬 행제냐 배당금 하실 수 있는데요. 미쓰리가 아무리 개별 종목을 좋아한다고 해도 웬간한 허접한 종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미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1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팟빵에 저의 열혈 팬이신 우리 초코로즈님께서 미쓰리 언니 대박이라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박이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만? 아니죠. 저는 계속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하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미 한 3월 하순부터 4월달에 발표될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좀 꽤 많이 큰 폭으로 둔화됐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불거진 중소형 금융권 유동성 우려감이 유동성의 거품을 꺼뜨렸기 때문에 아마 4월 중순쯤에 발표되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꽤 큰 폭으로 둔화됐을 것이다 라고 이미 3월달 하순 정도에 예언을 했죠.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2월에는 6.0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1이었어요. 둔화폭이 0.9 정도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뭐 수치로 정확하게 딱 짚을 수는 없지만 일단 미쓰리 생각에는 꽤 큰 폭으로 둔화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월 하순부터 일관성 있게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치 5.1보다 둔화된 5.0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의 둔화폭을 보인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경제는 당일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는 종이의 경제지표처럼 흐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제가 3월 하순에 여러분 4월달 중순에 발표될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예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라는 그 다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1%, S&P 500이 0.41%, 나스닥이 0.85%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가 돼서 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조만간 동결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 FOMC 회의록에서 나타난 경기 침체라는 단어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긴장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녀석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조만간 미쓰리는 경기 침체도 이제 지루해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3월달 FOMC 회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 은행 불안 등으로 인해서 올해 후반부터 완만한 침체가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5.1보다도 둔화돼서 5.0%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월에도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니까 괜찮아라고 소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조금 접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FOMC 회의가 들어가죠. 그러면 10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4월 21일, 4월 22일 정도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그들은 계속 갈 길이 멀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계속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보다는 경기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날은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목표치 2% 되돌리기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이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미쓰리가 이상한 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요. 경제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진 몇 가지 요인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건방진 소리죠. 정신 못 차리는 소리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5%인데 내년에 2%면은 어찌 보면 5월 달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의구심을 만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얘네들의 발언은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연준 의원들의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발언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실까 봐 제가 가스라이팅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계속 이렇게 뭔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미쓰리, 슬슬 경기 침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경기 침체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미쓰리가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경기 둔화가 내년에 올 것이다, 올 하반기에 올 것이다, 이런 개소리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이 경기 둔화예요? 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 해드렸고요. 최근 제가 뭐라고 해드리냐면 지금 경제는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꼴까닥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구간에 있다. 그리고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구분짓는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슬슬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살짝 보탬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날 3월달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은행 불안 등으로 인해서 올해 후반부터 완만한 침체가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만한 침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완만한 침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경제를 읽어가면서 뭐 경제를 읽는다는 게 저도 증권사 근무할 때는 경제를 몰랐으니까 그냥 이 바닥에 있을 때만 보더라도 완만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쓰리가 이미 그 전부터 은행들의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2008년 이후로 계속 전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2008년도 사태처럼 터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겠지만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요. 뭐 그게 뭐 작은 이슈라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만한 침체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월 중하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4월달 증시 뭐 종목 장세 이야기를 예상하면서 4월 중순에 발표될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꽤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3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불거진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들의 유동성 위기로 글로벌 이 거품이 유동성 거품이 꺼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쓰리의 예상대로라면요. 굳이 3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월 첫째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21일부터 2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3월 둘째 주에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웃듯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50bp 금리 인상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25bp냐 금리 동결이냐라는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3월 22일부터 3월 22일 요때 진행한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다고 4월 중순에 발표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둔화된 걸까요? 자, 다시 쉽게 정리하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5.1보다 더 둔화된 5.0%가 나오게 된 계기가 3월 22일부터 3월달 FOMC 회의에서 결정한 25bp 금리 인상 덕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미쓰리의 논리가 맞다면, 미쓰리의 주장이 맞다면 4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이유는 3월 중순에 3월 21일부터 22일 예정된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3월 둘째 주에 불거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겠어요? 3월달 금리 인상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연준이 분명히
3월 FOMC 이 회의록에서 은행 불안 등으로 올해 완만한 침체가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금리 동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얘네들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혹시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해버렸을 때 시장에서는 와, 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불거지려나 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참아 못하나 보다라고 공포스럽게 느낄까 봐 연준은 완만한 경기 침체도 생각했고 실리콘밸리 뱅크로 불거진 금융위기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을 3월달 FOMC에서 단행한 이유는요. 솔직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연준은 그냥 금리 인상할 거예요. 괜찮습니다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더 불안해질 수도 있었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연준이 금리 인상할 만큼 괜찮아.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 안도감으로 미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은 지금 주식시장을 뺄 생각이 없어요라는 그 주장을 계속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죠. 뉴욕 증시가.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3월달 2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도 4월 중순에 발표되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됐을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분명히 3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은 쓸데없는 금리 인상이었고요. 그 쓸데없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5월에도 지금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됐잖아요.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5월달에 25bp 금리 인상하면은요 연준은 정말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월달 회의가 있기 전에 지금 4월 이제 중순부터 5월 회의가 있기 전에 무엇을 할까? 아마 시장은 5월달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작업을 시킬 겁니다. 이제 주택 지표 같은 것들 발표되죠. 경제 지표 이제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지금 경기 침체되는데 5월 달에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이렇게 5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이제부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기 침체, 연병할 완만한 경제 침체는 무슨 얼어 죽을, 야, 경기 침체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세뇌를 시키든 아니면 좀 조용했던 어떤 그 금융권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든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터지든 해서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완만한 경기 침체는 없어요. 분명히 3월 달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25bp의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분명히 올 거고요. 여기에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2023년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엉망진창됩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가 엉망진창된다고 주식시장도 엉망진창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1년도 9.11 테러 때, 뭐 SK 사태 때, 유럽 위기 때,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는 그때도 주식시장에 있었고 그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둔화됐었던 거다. 둔화될 예정이었던 거다. 그런데 연준은 쓸데없이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도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한다. 쓸데없는 무언가의 오버된 행동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만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없습니다. 카페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그 판매 직원이 뭐 개또라이야 이렇게 쳐다볼 것처럼 완만한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면 녹록하지 않아요. 그죠? 녹록하지 않은 철저한 정말 프로들의 장이고요. 제가 4월달 청개구리 장이라고 했잖아요. 종목들 뿐만 아니라 테마가 여기저기 날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빠졌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사면 안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감산하면서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 증권사들이 막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싶은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리는 거 의미 없는 짓이다. 당장 4월 12일 수요일에 주식시장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 딱 잡아놓고 다른 종목도 개별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그게 4월달 전형적인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5월달, 6월달 뭐 하반기 가면서 정말 올해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쉽지 않은 장입니다. 주린들이 2018년, 2019년 그런 증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는요.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장을 좀 종종 겪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주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거고요. 올해 뭐 어설프게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막 2,800 노래 부르고 이런 설레발치는 전문가들요. 정말 미안하지만 좀 욕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올해는 절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3월달 FOMC 회의에서 미쓰리 얘기대로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모한 금리 인상은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부작용은 언젠가 혹은 조만간 나타날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5월달 세린메이 얘기 타령하는데요. 그거는 일단 제가 또 4월 하순 가서 5월달 증시 짚어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박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딱딱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건 믿지 마시고요. 올해는 좀 조심하고 신중하자. 올해는 막 지르고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금요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